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문화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종이나 설탕, 소금, 세금, 무기 등 역사 속에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거든요. 오늘은 첫 시간, 종이와 인쇄. 종이로 뭘 쓰기 전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동양에서는 잘 알려진 게 죽간, 목간이잖아요. 죽간은 대나무를 길쭉하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리고 대나무가 아닌 그냥 나무에 쓴 거는 목간, 이렇게 되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이 간을 삼근 또는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은 거죠. 옛말에 공자님이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대잖아요. 이게 이제 죽간, 목간의 시대인 거죠. 청사, 역사를 이제 청사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푸른 대나무에 쓴 역사라서 이 청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상 탄압들을 하면서 분석경유 사건을 벌이잖아요. 막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그 생으로 매장을 하는데, 이 시대만 해도 아직 종이가 나오기 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간 목간의 시대거든요. 그 책을 막 저작거리에다가 다 갖고 나오게 해서 다 불태웠는데 엄청난 이벤트였을 거라는 거죠. 중국 이외에 이제 서쪽 서방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던 점토판이죠. 쐐기 문자를 썼던. 우리 지난 시간에 히타이트 막 이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저, 점토판 말고 또 많이 쓰인 게 이집트의 파피루스죠. 그 수초인데 껍질을 물에 담가 불린 거를 이렇게 겹쳐서 두들겨 가지고 삼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썼대요. 고대의 기록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진 기록 재료죠. 그리고 파피루스보다 좀 후대에, 그리고 좀 더 고가의 기록 재료가 양피지예요. 양이나 송아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양피지는 기원전 BC 190년경에 페르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페르가몬이라고 하면 이 지도 지난 우리가 터키 역사를 할 때 또 한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지금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에 페르가몬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쯤이냐면 지금 로마는 한참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2차 2차 포에니 전쟁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직 헬레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그 후계자들이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국,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엄청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 당시 헬레니즘 세기 최대의 도서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페르가몬 왕국의 왕이 자기도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자료를 막 모으다 보니 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 파피루스 수출 금지를 내렸답니다. 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파피루스가 없어서. 대체품을 찾아라. 이래서 나온 게 양피지라는 거죠. 그 초기에 이 기록 재료들은 다 두루마리 형태죠. 스크롤 또는 롤 이렇게도 부르는데 한자로는 권자본. 우리가 책 한 권, 두 권 이렇게 세잖아요. 그리고 책이 여러 권인데 1권, 2권, 3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권이 이 두루마리에서 나온 말이 두루마리 이 말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 책들은 이렇게 종이를 이어서 쭉 이어 붙인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돌돌돌돌 말려 있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스크롤이 지금도 지금 요즘 디지털 시대에도 스크롤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컴퓨터나 그 핸드폰에서 문서들을 긴 문서를 볼 때 이렇게 쭉 내리죠. 스크롤을 내리는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는 그 스크롤이 지금도 쓰이고 있답니다. 이 두루마리보다 발전된 형식이 코덱스. 그러니까 지금 코덱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예전에 만들어진 필사본, 귀한 그런 책들을 코덱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넓은 의미로는 책자본이라고 해서 현대의 책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낱장을 묶어서 네모나게 해서 표지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책 형태인 거죠. 로마 시대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지금 책들 다 코덱스고, 그리고 아마 이 동양 쪽에서도 종이가 일반화되면서 코덱스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드디어 종이 시대가 왔어요. 중국의 그 유명한 4대 발명품이 종이, 인쇄, 화약, 나침반인데, 종이는 문자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과 한 세트죠. 인류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킨 3대 발명품. 종이라고 하면 식물의 섬유를 물에 풀어서 이렇게 서로 엉키게 해서 납작하게 해서 말리는 거죠. 근데 그 종이는 후한 시대에 체륜이 발명했다고 해요. 105년에. 그런데 한자에는 이미 체륜 이전에 지라고 종이 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종이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 체륜이 만들었다고 105년 이전의 종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들은 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헌솜, 여기서 헌솜은 누에고치, 그러니까 질 낮은 누에고치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에고치 자체가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전의 종이라고 해도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그런데 체륜에 의해서 이게 좀 더 대중화되면서 획기적인 이게 종이의 생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무 껍질, 삼배, 넝마, 어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 종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절구를 해서 이것들을 빻아가지고 뭉개서 그래서 종이를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이후에 종이는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후한 시대니까 문서도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록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종이 전파를 보면 그 체륜 이후에 우리의 삼국시대에 어떻게 종이가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없고, 일본의 기록인 일본 서기에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에 제지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610년 고구려 영영왕 21년에 담징이 백제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채색, 종이, 먹, 연자, 방아 등의 제작 방법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일본에 610년쯤에 전해졌다고 하면 아마 삼국시대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상용화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나라와 당나라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수나라는 물론 이제 먼저 통일했고 아주 짧게 있고 이제 망하고 이후에 당나라가 생겨나는 당나라 시대가 되는데, 이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게 지금 왼쪽의 영토죠. 저기가 지금 그 실크로드로 가는 영역이에요. 그 거의 끝 지점에 있는 데가 이제 그 탈라스 전투가 벌어진 그 탈라스죠. 당나라의 700년경 지도예요. 탈라스 전투는 우리가 터키 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751년에 벌어졌대요. 그런데 고선지 장군이 지휘를 하는 당나라 군대가 아바스 왕조,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이제 이슬람 왕조와 카를루크 연합군이 한편이 돼서 당나라군과 싸웠어요. 탈라스 강유역에서. 그런데 이때 이 당나라가 패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군대가 이겨요. 이슬람이 이기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당나라 군대가 아랍 군대의 포로가 됐답니다. 이슬람 군대.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 종이를 만들던 기술자가 있어서 이슬람 세계에 종이를 만드는 법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설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충분한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시기인가에 이미 종이가 이미 들어가면서 제지법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탈라스 전투 이후의 시점에서 사마르칸트라고도 하고 사마르칸드 이렇게도 부르는데 거기에 제지 공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그 지역에서 쓰이던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대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튼튼하고 만들기 쉽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것이죠. 이 지도 지난 우리 터키 역사에서도 한번 만났던 지도인데요.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를 찾아볼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카스피해고요. 카스피해 오른쪽으로 아라레가 있어요. 아라레로 두 강이 흘러 들어가죠.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다리아는 강이라는 뜻이니까 아무강, 시르강 이런 건데 근데 그 두 강의 상류 지역에 제라프산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지역이 사마르칸트예요. 사마르칸트고 타슈켄트는 시르다리아 강 상류 지역에 있어요. 이 지도를 기억을 하시고 다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어려운 지도예요. 지금 여기 요 가운데를 흐르는 강. 지금 이 지도 트란스옥시아나와 탈라스강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옥시아나 강. 지금 여기 강은 이게 옥수수 강이라고 써 있어요. 옥수수 강은 그 앞에 아무다리아 강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스 쪽에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여기까지 왔었대요. 옥수수강까지. 그래서 옥수수강 넘어. 그래서 트란스옥시아나예요. 보시면 여기가 강도 많고 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죠. 이 지역 자체로도. 그런데 여기가 바로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그 십자로 교통의 요지인 거죠. 그리고 이 북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바로 탈라스강이에요. 그 탈라스 전투의 장군이었던 고선지 고구려 유민 출신의 장군이었대요. 당나라 장군인데 근데 탈라스 전투는 751년이었단 말이에요. 고구려의 멸망은 668년이에요. 아직 100년은 안 됐지만 멸망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죠. 몇 세대가 지났어요? 2세대? 한 2, 3세대가 지났겠죠. 그 고구려는 당나라의 가장 무서운 상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3만 명이 넘는 고구려 중요 인사들을 다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 후에죠. 그런데 이 당나라의 안서절도에서 이 서쪽 절도사가 되면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타슈켄트 부근에 있는 석국을 토벌해요. 그러면서 이슬람군과 맞붙게 되는 거죠. 이 탈라스에서는 패배를 하지만 이것으로 문책을 받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4년 후인 755년 알록산의 난이라 벌어져요. 알록산의 반란. 이 시대가 언제냐면 당나라 당현종, 당명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 당나라 최대 전성기, 그리고 그 유명한 양귀비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안록산은 양귀비의 양아들이었대요. 그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양귀비도 죽는데 이때 고선지는 이 반란을 토벌하는 토벌군의 부원수로 임명이 되었는데 제대로 대처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미 당나라가 전성기를 지나서 이게 힘이 빠질 때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진중에서 차명을 당했답니다. 이게 유민이어서 시기 질투한 사람도 많았겠고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됐던 거죠. 어쨌거나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슬람 쪽으로 재지술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795년에 그 당시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그 바그다드에 제지 공장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 종이하고 바그다드 종이가 이 아바스 왕조 이슬람 제국의 중요한 수출품. 그러니까 실제 이 시대에 이슬람이 최대 번성기를 누리는데 그 번성의 기반에는 종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960년에는 아프리카 이집트, 1040년 리비아, 그리고 1150년에는 스페인까지. 아직 이때 스페인 남쪽은 이슬람 왕국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189년 프랑스의 제지 공장이 생기고 이후 프랑스는 유럽 최대 제지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인쇄술이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죠.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고요. 불국사 석가탑. 그 불국사는 통일신라의 전성기에 만들어지거든요. 751년. 탈라스 전투가 있었던 그 751년에 불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불국사 석가탑 안에 있었던 거예요. 1966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가로 52cm, 세로 6.7cm 가량 되는 당나무 종이를 12장을 이어서 한 7m 정도 된 두루마리 형식의 인쇄물.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완전히 떡이 져가지고 이게 뭔지도 몰랐답니다. 오랫동안 이제 복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세계 최고 목판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776년에 찍어낸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가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역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가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증거물이 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는데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라고 하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본을 만든 나라가 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은 인쇄술의 발전이 굉장히 늦어요. 필경사들이 계속 활동을 하죠. 그리고 중세에는 수도원이 가장 많은 그 문헌들, 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세공업자였답니다. 금세공업자였는데 근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는 거죠. 1450년경에 인쇄공장을 만들어서 성서를 찍어냈어요.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우리가 이제 금속 활자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게 이쪽은 알파벳이니까 훨씬 쉽기도 했는데 활자 자체를 찍어낸 거예요. 주형을 사용해서 활자를 대량 생산, 쉽게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잉크도 거기에 맞게, 그리고 종이도 약간 이쪽은 워낙 양피지 계통의 종이를 썼으니까 모직도 좀 들어간 그런 종이였답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라틴어 성서,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하는데 이건 지금 인쇄소를 보여주는 목판화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프레스기예요. 포도주를 짜는 거에서 착안해냈다고 하고요. 뒤쪽에서 지금 조판을 하고 있고 앞쪽에서 이제 인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텐베르크 성서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인쇄물에다가 이 그림을 필사를 곁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중 작업을 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2개월 만에 책 한 권이 필사되는데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500권 인쇄되는 거예요. 1450년부터 1500년까지 50년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2천만 권에 달하는 인쇄분이 간행됐답니다. 너도 나도 인쇄소를 차려서 찍어낸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1450년부터 1800년까지를 보여주는데요. 16세기에 이미 2천만, 그리고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면 거의 6천만 가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서양의 역사를 바꿔요. 종교개혁이 바로 얼마 후에 벌어지는데요. 1517년이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 그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면서 반박문을 쓰는데 이때 이 모든 정황에 다 나타나는 게 인쇄술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엄청나게 면죄부를 찍어낸 것도 인쇄술이 있어서 가능했고, 이 마르틴 루터가 그냥 묻힐 뻔했던 것도 이 마르틴 루터의 생각을 보여주는 인쇄물이 전 유럽에 퍼져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종이는 또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펄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이 대중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종이와 인쇄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